오늘 이제 교육할 부분은 이제 신규 등록을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좀 설명을 드리고 앞에 신규 등록하는 뭐 기초적인 거래처 이름 넣고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저희 이게 테스트 계정이어서 저희 신규 등록하는 거는 그 거래처 가려서 신규 누르시면 등록하시는 거 아실 거고, 그다음에 등록하시는 거 보면 업체 정도 기본적으로 넣어주실 거고, 어려움 없으실 거고, 그다음에 부가세 부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 밑에 쓰시게 될 때, 이제 부가세 별도로 쓰실지 굳이 포함으로 쓰실 때에 대한 그 부가세 부분을 설정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밑에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다른 매뉴얼도 있으니까 매뉴얼 보시고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매출을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거를 이제 설정하는 가이드로는 중심적으로 좀 드릴게요. 일단은 매출 기본 정보에서 조금 많이 실수하는 분들이 매출 유형을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실수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저희 매출 유형 선택을 할 때 이제 계약서별이나 아니면 약정별로 선택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제 계약서별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그러니까 매출이라던가 세금 계산서라던가 거래 명세서 뭐 CMS에 대한 설정을 계약서에다 작성을 해주시고 계약서 기반으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별로 작성을 하면 아무리 여기다가 엄청 설정할 것도 없긴 하지만 계약서에다가 작성된 기반으로 뭐 날짜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약서 기반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약정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약정별이에요. 계약서가 의미가 없이 해당 매출 기본 정보에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약정별 같은 경우에는 뭐 월별 사용량이라던가 아니면 추가 요금이라던가 계산을 하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약정된 금액, 대표님들이 지정된 금액으로만 설정된 금액으로만 기본료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추가 요금이라던가 사용량 정산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약정별로 해놓으시고 추가 요금이 발생이 안 되고 기본 요금만 발생이 돼요. 라고 보면은 대부분 다 약정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약서도 작성을 또 해놓으셨어요. 다 잘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왜 추가 요금 발생 안 됐죠? 보면 다 약정별.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4단계만 나가지 않고서야 뭐 프린터랑 이런 거 다 관리하셔야 되니까 계약서로 작성을 하시라고 가이드 드려요. 그래서 그거 유형 유의해 주시면 되고 자동화 여부 자동으로 매출 발생하려고 하면 자동화 여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에 CMS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CMS 관련된 출금이 어떻게 출금되는 건지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 뭐 대표 품목은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나갈 때 이제 품목이 기재되는 게 이제 대표 품목으로 뭐 복사기 임대료라던가 아니면 뭐 프린터 임대료라고 해서 뭐 품목이 여러 개가 됐더니 대표 품목으로 해서 기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품목이라고 해서 밑에 계약서로 명칭으로 해서 뭐 거래 명세서라던가 세금 계산서가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계약서별로 해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약서 다 한 번씩은 작성해 하셨을 것 같은데 보면은 저희 여기 맨 위에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날짜에 대한 건데 계산 시작일이랑 결제일, 세금 계산서의 거래명세서일이에요. 그냥 용어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결제일은 결제되는 날짜, 세금 계산서는 발행되는 날짜, 거래명세는 거래명 날짜고, 계산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계산 시작일이라고 하면 카운터 시작일이에요. 보편적으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계약된 시점이라고 보실 거고, 카운터 출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일이라고 지정을 해놨으면 오늘부터 이제 이 카운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출력을 이제 고객이 20일부터 출력을 할 거고 이 영향을 주는 거가
자동 정산하는 데 영향을 줘요. 뭐 기본료만 받는 업체들은 딱히 영향이 없지만 추가 요금 받는 업체들은 조금 이 네 가지 날짜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산 시작이 20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용량 정산을 내가 20일에 하겠다라는 이게 계산 시작일이고 추가 요금 받는 업체들 이제 해당이 되겠고, 저희 현장에다가 설치하셨고 계약서 연결하셨으면은 당연히 추가 요금 받으시려고 하신 부분이겠죠. 그 계산 시작일이 20일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20일부터 이번 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사용량을 20일에 정산해. 20일 새벽에 정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날짜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결제일은 단순하게는 이제 결제되는 날짜,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날짜, 거래명세 날짜인데, 조금 날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주셔야 되는 게, 고객이 요청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뭐 중소기업이나 공공기업 같은 거 하시면 뭐 5일, 10일, 15일, 뭐 5일 단위로 이제 결제를 요청하셔가지고 아마 그거 기반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텐데, 저희는 자동이다 보니까 조금 날짜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시작일 뒤에 날짜를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카운터 정산이 된 다음에 계산서가 나고 거래명세서가 나가고 결제가 돼야 돼요. 근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가끔 하세요. 고객이 요청했으니까. 그래서 딱 날짜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고 뭐 정산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같이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카운터를 정산을 현장에서 받아오시면 받아온 거 기반으로 거래명세서를 보내주고 계산서를 보내줘야지 결제가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시작일 뒤에 날짜를 넣어줘야지 카운터 정산이 된 다음에 결제가 들어가고 거래명세서가 나가고 하신다고. 만약에 동일하게 두시면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가나 세금계산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카운터가 추가 요금이랑 정산이 되지 않는 상태 나가니까 꼭 이제 계산 시작일 뒤에 날짜를 더 주시면 돼요. 2, 3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루 이틀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명절이 길게 되면 결제되는 기간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고객, 까다로운 거래처들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카운터 시작에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저희 보면은 결제일 옆에 선택 안 하면 되고 선택되는 게 있어요. 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거 테스트 계정이 다 없기는 한데, 뭐 CMS1, 뭐 텍스1, 뭐 거래명세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선택 안 하면서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 CMS든 세금계산서든 거래명세서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약서 보시면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저는 나름 이제 용어를 다 아실 거라고 가정하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은 저희 모니터링 되는 모델이 있고, 일반 모델들이 있어요. 직접 만드신 모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시스템 내에 등록된 것도 있겠지만, 추가 요금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모니터링 모델명이 있고 시리얼 번호가 있는 거를 꼭 선택을 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요금 넣어 주시고, 보통 기본 세팅할 때 생성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료 받을 건지 아니면 기본료 플러스 추가료만 받을 건지 아니면 추가료만 받을 건지, 뭐 기본 요금을 1년치를 받아놓고 추가료만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료만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뭐 계약 기간 이런 거 넣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보증금 이런 것도 없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 조금 제가 설명드린 거 품목 비고라고 있어요. 세금 계산서 나갈 때 옆에 비고에다가 기재를 해두고 싶다, 아니면 영업점이라던가 아니면 현장명이라던가 아니면 위치 이런 거를 기재를 이제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다가 기재하시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나갈 때 자동으로 기재해서 나가요. 그러면 매번 기재하지 않으셔도, 건건히 거래명세 세금 기재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나가니까 여기다 기재하면 좋겠죠. 인증 카운터 있고 뭐 A3 카운터 있고,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 또 설명을 드리면 컬러 유무에서 흑백 컬러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흑백기는 흑백이랑 두시고 흑백에 대한 이제 기본 제공되는 매수나 추가 요금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칼라 같은 경우에는 칼라 동일해요. 블랙 매수랑 블랙 요금, 칼라 매수, 칼라 요금 적어주시면 되는데 블랙 칼라 합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정산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흑백으로 두시고 흑백에다가 매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설명들을 보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정산에 대한 설정을 이제 에 대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급 정산이라고 오른쪽 보면 편집 버튼 있고 여기서 고급 정산 설정해서 예 하고 보면 여기 밑에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고급 정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산하는 거는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고 기본료랑 추가 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이 노란 박스 부분만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료나 추가 요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텐데 이 묶음 정산이라는 거는 조금 더 한층 더 나아가서 설정을 해줘서 고객 청구해야 되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묶음 정산이라고 하게 되면 프린터 여러 대가 있는 거를 묶어서 정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약서 1번, 2번 있고 지금 일반 계약서예요. 보면 1번 계약서고 그 1번 계약서 안에 프린터 여러 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대의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가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고 동일한 뭐 모델이고 하나만 다른 모델이에요. 근데 이 프린터를 묶어서 정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묶냐면 사용을 해주시고 기본 요금을 세 대를 묶어서 정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5만 원짜리가 뭐 세 대인데 하나로 묶어서 정산하면 15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매수도 묶어서 정산을 할 수 있어요. 각각 프린터마다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세대를 묶어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월에 각 100매, 100매, 100매 했지만 이 300매 사용한 거로 이제 판단을 해서 제공되는 매수랑 사용 매수를 정산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대의 프린터를 하나의 묶음된 매수로 해서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요금 세대에 대한 프린터가 세대가 있죠. 프린터 세대에 대한 합산된 요금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대에 대한 합산된 제공해주는 매수 만약에 1000매씩 제공을 한다 그러면 세대니까 3000매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금은 다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세대면 통일된 금액으로 이제 블랙은 얼마, 칼라는 얼마 해가지고 통일된 뭐 장당 매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요금이 이게 별도인지 포함인지는 맨 위에 다시 설정했던 이 부가세 설정했던 대로 기본 요금도 추가 요금도 동일하게 포함으로 했으면 포함으로 별도로 했으면 별도로 해서 통일된 금액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흑백이면 블랙 컬러 합산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흑백으로 두시고 블랙에다가 제공되는 매수를 기재를 해주시면은 블랙 컬러 합산해가지고 정산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월별 사용량 없이 제공되는 매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가상 매수를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대가 이렇게 있지만 모든 세대가 모니터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한 달 동안 끊기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정산을 시키면 안 되니까 중간에 끊기더라도 아니면은 뭐 카운터가 뭐 설치를 못하였다고 해도 얘는 한 달에 얼마 사용했다고 처리를 하자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끊겨도 수집이 안 됐어도 이번 달에는 한 달 사용한 것처럼 처리를 하자라고 표시를 하는 게 처리값을 이제 매수를 제공을 이제 작성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목비고 계산서에나 거래명세서에 들어갈 품목비고를 작성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용량 2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량 2월을 하시려고 하면 사용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용량 2월이라고 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으로 해주시고 2월 계산 대상이라고 해서 초과 사용량이랑 그리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이라고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때문에 조금 기능이 두 개처럼 작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능은 추가분에 대해서 매월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월에 추가 요금을 이제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월을 지정하는 거는 추가로 생성월이라고 해서 요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지정된 월에 추가 요금이 청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6월, 9월, 12월을 선택했고, 그러면 추가 요금이 3월, 6월, 9월, 12월에 청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 2월에는 청구가 안 되고 3월, 6월, 9월에 청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가 되냐면, 초과 사용량이라고 하면 매월 제공되는 매수가 있을 거예요. 뭐 프린터 한 대당으로 봤을 때 기본 제공되는 매수가 100매라고 했을 때 이번 달에는 100매를 못 썼어요. 99매만 썼어요. 그러면 미달된 거죠. 그리고 2월 달에는 뭐 110매를 썼어요. 그럼 초과되었죠. 그리고 3월 달에도 110매를 썼어요. 초과되었죠. 그러면 여긴 못 썼고 여긴 초과됐어요. 근데 이 초과된 분에서만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10장을 초과를 했고 3월 달에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당월 매달 청구하지 않고 3월 달에 10장 초과한 거를 3월에 청구하겠다고 하는 기능이 초과 사용량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월에 제공된 매수가 추가 사용된 분만 2월을 지정된 월에 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2월 기능, 사용량의 2월에 대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 제공 매수가 100매, 100매, 100매예요. 그러면 이 달에는 내가 90매를 썼어요. 동일하게 아까 여기는 100매를 썼고 여기는 90매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90매를 썼는데 10매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2월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월에 110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다 썼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를 또 3월까지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그 시점에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초과 플러스 미달 사용량은 초과분 앞에 말한 초과분에 대해서도 초과됐을 때 사용량을 2월에서 3월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1월, 2월 못 쓴 분에 대해서도 사용량 미달된 매수를 2월 해가지고 사용해서 정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월에 제공된 매수가 초과된 사용량과 미달된 사용료를 이월하여서 지정된 월에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못 썼어요. 근데 그거를 매달 정산은 3월에 하지만 3월까지만 2월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3월에도 다 못 썼어. 다음 달에 2월 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쓰면 이날에 소진을 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기능이 매출 생성 기준 금액이에요. 매출 생성 기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이라고 두게 되면 내가 3월 달에 300매라는 제공되는 매수를 못 썼어요. 그럼 당연히 추가 요금 발생이 안 되겠죠. 안 됐어도 영원이 돼도 내가 이 달을 정산한 것처럼 처리를 하겠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2월에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가 이제 매출 생성 기준 금액에 따라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설정된 금액만큼 도달했을 때 2월에 그만하겠다라는 것을 만약에 1원이었으면 내가 1원 이상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2월에 시켜주고 아니면 뭐 1,000원을 넣었다.
내가 뭐 6월달 정산했을 때 만약에 또 1,000원까지 발생할 때까지는 2월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990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뭔가 못 썼으니까 990원이 안 됐을 거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2월을 시켜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대 2월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2월 시작월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생성된 기능이에요. 기본료만 받던 업체들은 월별 사용량이 이미 발생이 되어 있고 추가료가 청구가 안 됐을 텐데 이거를 설정을 안 해주시게 되면 그전 정산된 추가 요금에 대해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2월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산을 할 때 최대 남은 이제 매수에 대해서 2월 지난 거에 대해서는 소진을 시키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정산을 3월에 했어요. 근데 남았어요. 남은 거에 대해서 계속 소진하는 거는 아니고 이 남은 기본 매수를 1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남은 1개월이 넘어갔을 때는 이 제공되는 다 쓰지 못하였어도 소진을 하겠다. 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열사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기간만큼 남은 그 사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